내일은 수능일이고 오늘 아침은 아직도 괜찮은데 내일 아침엔 상당히 추워진다고 그러네요. 영하까지 내려간다. 물론 이제 서울 중부지방이지만 항상 수능일이 되면 추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쩌다 한번 안 추운 적도 있었죠. 내일도 또 추워진다고 그러네요. 수능일을 좀 땡겨야 되나? 날씨 따뜻하게. 자, 또 추운 데서 수능을 보는 또 수험생 자녀가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 내일 좀 화이팅 하기를 기대하면서 증시는 뭐 비교적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 뭐 좋은 건 없는데 계속해서 미중 무역 협상을 바라다보는 시장 모습이고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고 잘 되어야 경제도 좋아지고 증시도 좋아질 텐데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WSJ님. 뉴욕 증시가 오늘은 강보합입니다. 최근 들어 계속해서 강보합 뭐 이런 흐름인데 오늘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게 돼 있었죠. 그래서 그 연설을 지켜보면서 반응한 거였는데 그래도 뭐 많이 빠지는 않은데 연설은 뭐 별로 뭐 좋은 게 없었는데 다우가 보합이었고 나스닥은 0.26%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이 강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월가에서는 그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 같다. 현 수준에서 동결할 것 같다. 금리는 뭐 올해 말까지 그 금리는 동결될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절박하게 합의를 원하고 있다. 기존에 나왔던 얘기를 그대로 반복을 했네요. 그래서 합의 단계 합의가 임박했지만 굿딜만 수용할 것이다 하는 이런 입장을 나타냈다. 또 10월 15일 날 예정된 1560억 달러의 15% 추가 관세 요걸 철회하는가 또 합의 서명할 장소가 어디일까 이런 것을 기대했는데 트럼프는 그냥 원론적 수준으로 중국이 합의를 원하고 있고 우리는 딜을 잘할 것이다 이런 얘기만 했다는 거죠. BMO의 그 그렉 앤더슨은 이렇게 얘기했네요. 트럼프는 어떤 새로운 소식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런 이제 새로운 소식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렇게 크게 실망하는 눈빛은 아니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번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타결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방침이 찍혔기 때문에 이게 결렬될 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지 않았다. 도이치방크의 매튜 루제티 고용이 악화되거나 소비가 급감하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연준은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지금 이제 경제가 좋다는 얘기죠. 경제 괜찮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종목별로는 월트 디즈니가 조금 올랐고 또 딘퓨즈라고 푸즈라고 파산 신청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 재료가 노출되면서 주가가 올랐고요. 자동차 업체 어드밴스 오토 파트는 뭐 실적은 좋았는데 점포당 매출이 좀 안 좋았다 하는 것 때문에 급락이 나왔는데요. 전체 실적은 좋았는데 체인점인데 체인점의 그 각 점포당 매출이 동일 점포 매출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작년도하고 오히려 좀 내려갔다 하는 것 때문에 주가 내려갔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뉴스로 김현철 장관이 미국을 방문한다. 그래서 주로 금강산 얘기를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17일부터니까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통일부 장관이 그 미국을 방문하는데 한반도 국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전통적으로 이제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는 그런 이제 포럼이라 그럽니다. 이번에 간 김에 주요 연방정부와 의회 지도자 인사들을 만나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책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다. 특히 이제 북한의 금강산 문제 관련해서 계속해서 금강산 얘기하고 남북 경협 문제 요걸 갖다가 아마 집중적으로 논의하지 않겠냐. 또 개별 관광 문제도 협의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여러 교수들이 그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내놨는데 그 부산대학교의 켈리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네요. 최종적 추진, 그러니까 파이널 푸시를 주장했다. 파이널 푸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누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나 미국이나 지금 뭐 서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여기에서 크게 한번 뭔가를 하려면은 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파이널 푸시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김정은을 갖다가 이제 그 단독 면담을 하든가, 김정은에 대한 단독 면담이나 아니면은 트럼프를 단독 면담하거나, 그래서 김정은을 만나고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중재를 해서 연말 시한 되기 전에 뭔가 타결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연말이 지나가는 경우에 도발이 나올 수 있겠고, 이렇게 되면은 지난 2년간의 그 공들였던 그 공은 다 허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협상에 대한 의지가 타결을 위한 마지막 중대한 기회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나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조합을 다시는 만나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관점에서 켈리 교수가 마지막 파이널 푸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대학원대 교수 양무진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현재 이제 금강산 관광벨트, 즉 금강산 원산 갈마 해안지구, 또 마식령 스키장, 이걸 연계한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금강산 낙후된 시설은 철거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괜찮은 시설은 보수하는 게 맞다. 그래서 현대아산이 북측에 임대를 해주자. 그래서 윈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해금강 호텔이나 빌리지 같은 것은 낙후돼 가지고 숙박이 불가능하지만 온정각, 옥류관, 문화회관, 금강산 호텔 요쪽은 이제 보수하면은 운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북한에 임대를 해줘가지고 거기에 이제 운영은 북한이 하는데 우리 관광객이 가가지고 금강산 관광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만들면 윈윈이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네요. 자, 어쨌든 자, 오늘도 어제도 조금 최근 들어서 한 며칠 동안 시장이 좀 일진일퇴 2150을 돌파하지 못하고 물러났지만 다시 좀 반등하고 이렇게 이제 등락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의 시장의 그 분위기는 좋습니다. 경기 저점이 오고 있다 하는 그런 시도가 나오고 있고, 미중 분쟁이 그 타결되지는 않았지만 미중 분쟁 타결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서 글로벌 그 지표들도 선행 지표가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면은 이제 주식시장이 강세장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게다가 이제 그러면서 지수도 올라왔지만 바이오도 바닥 탈출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그 중에서 뭐 이중항체나 치매 종목들이 좀 뜨고 있죠.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데, 바이오가 워낙 삼상 실패 충격이 컸고, 뭐 신라젠이라든가 HLB라든가, 뭐 HLB는 또 성공했다고도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이제 그것을 뚫고 이제 바닥을 다지고 악재가 완전 노출된 상태에서 이제 좀 바닥 탈출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바이오도 그래서 매력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4.15 총선이 5개월 남았다. 정치주가 어제는 별 볼일 없지만 그저께는 또 반등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정치주에도 한번 관심 가져보고, 또 북미 문제에도 현재 아직 그 진전이 없지만 주가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계속 좀씩 매수가 조금씩 좀 들어오는 굉장히 경계를 하면서도 매수가 들어오는 양상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남북 관련주도 관심을 가져보자. 크게 봤을 때 테마주는 바이오 테마, 정치 테마, 남북 테마 요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겠고, 펀더멘탈 관련해서는 이제 IT 종목군들, IT 부품주죠. 재료 부품주들. 아직 뭐 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외에 가끔가다 해운주가 급등하기도 하고, 조선 기자재주들도 급등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세먼지가 좀 빠르지만 미세먼지가 올라가기도 합니다만, 이런 그런 개별 테마가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보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전략은 오늘도 뭐 테마주가 낫죠. 테마주가 지수는 이제 2140에 있는데, 여기서 대형 지수주들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물론 뭐 장기로 봐서는 뭐 투자가 가능한 좋은 영역인데, 그보다는 이제 개별주 오늘 등락률이 조금 더 좋아진다면 개별주가 또 뜰 수 있는데, 현재 무엇이 뜰지는 알 수 못해요. 그러니까 뭐 남북주가 뜰지, 아니면은 바이오가 갑자기 급등을 할지, 어제 쉬었던 정치주가 다시 부활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이고, 또 다르게 본다면, 뭐 정치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좋고, 바이오에서 핵심주 같은 것도 보유하고 있는 것도 괜찮고, 남북주를 계속 보유하면서 재료가 나오길 기다리는 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눌림목에 와 있는 IT 종목군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어제 그 시장의 흐름을 보니까, 수급은 어제 뭐 비교적, 나쁘다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 그런 정도로, 지수는 이제 코스피가 16포인트 올랐고, 코스닥은 3포인트 올랐고, 등락률 보니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152에서 72로 줄었다가 어제는 약간 상승이 많았던, 자, 코스닥은 그저께 109에서 그저께 109에서 그저께 72에서 어제는 이제 115, 어제 화요일날 115 요렇게 월요일날 좀 나빴다가 어제 화요일날은 조금 더 좋아지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추세를 본다면 오늘은 조금 더 좋아지는, 등락률 한 20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등락률 200%면은 테마주가 좀 힘차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특별하게 악재는 없고 또 호재도 없죠. 그래서 장중에 무슨 호재가 나오면 더욱더 올라가겠지만, 호재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오늘은 이제 테마주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증시가 괜찮고 한국의 코스피도 뭐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체 분위기가 좋다. 전체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시중에 돈은 많이 있고, 또 한동안 이제 그 급락을 하면서 바이오에서 큰 악재들이 다 소멸된 그런 상황이라서 이 돈들이 이제 바이오냐 남북주냐 무슨 뭐 정치주냐 아니면 IT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텐데,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제약 조건은 뭐냐면은 코스닥의 바이오, 코스닥 바이오는 12월 중순의 세금 문제, 그러니까 뭐 대주주라기보다 이제 대량 부유한 그 투자자들이 세금 회피성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매도. 12월 달 들어가게 되면 요게 이제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이오 쪽은 이제 대량으로 들고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해마다 11월 후반이나 12월 초반 되면은 이제 그 매도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 바이오가 이제 급락하는 그런 게 나왔었는데, 올해는 또 미리 하락했기 때문에 또 안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되는 요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치주는 이게 참 애매한 게, 아직까지 4월 15일이면 시간이 좀 많이 남았고, 사실 이번엔 대선은 아니죠. 대선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치주라는 게 이제 인맥주,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이낙연, 한교안 이런 게 어떤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테마인데, 지금은 대선이 아니고 총선이죠, 총선. 그래서 총선에서 대선주가 뜰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게 있고, 이제 남북주가 가장 재료로서는 괜찮은데 지금 재료가 없다라는 거죠. 재료가 없다. 재료가 아직 안 나오고 있다. 뭐가 재료가 나오면은 남북주가 이제 시장의 중심으로 올 텐데 재료가 안 나오고 있다. 또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까지 좀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물 밑에서는 뭐가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물 바깥으로 드러나오는 재료가 없다라는 거. 이것이 또 좀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IT 쪽은 IT 재료 부품주가 좋은데, 요것들은 이제 지난번에 일본 사태 때문에 한번 또 주가가 좀 들락날락 했던 적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아직 반도체가 가격이 이게 반등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반등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이제 현재까지는 오르지는 않고 있어요. 내려가는 게 좀 약해지고 있다, 이런 정도지 반등을 하지 않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패시브 매수, 그러니까 이제 지수 매수죠. 지수 매수가 되면 대형주들이 좀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대형주가 상승을 하면서 오히려 중소형주가 조금 이제 소외되는 이런 영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그걸 놔두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느 쪽으로든지 좀 움직일 거예요. 어제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IT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소폭 올랐지만 큰 오른 게 아니었고, 자동차가 이제 현대위아,
좀 올랐네요. 아, 참, 그리고 오늘 자동차는 이제 호재가 되겠죠. 자동차. 이걸 제가 빼먹었네, 그거를. 자동차 관세는 이제 그 6개월 연기죠. 6개월 연기. 6개월 연기니까 그와 관련해가지고 자동차들이 조금 올라올 수 있겠네요. 어제도 좀 올랐습니다만은. 그래서 자동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만도. 이렇게 보면은 자동차도 이제 자동차의 세트 메이커 회사들, 완성차를 만드는 이런 쪽이 아니라 오히려 현대위아라든가 만도라든가 부품들이 더 강해요. 그래서 차트나 이런 거 보면은 뭐 현대위아나 만도나 한온 시스템 같은 거, 그러니까 만도나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차와 관련돼서 자율주행차, 전기차 이런 것도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뭐 주가가 싸니까 장기 관점에서 만도나 한온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장기 관점에서 보유하는 것도 지금 정도 사놓은 거 좋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장이 좀 안 좋았던 시절에 주가 많이 내려왔고 실적도 별로 안 좋아서 주가 많이 내려왔다가 이제 반전하는, 그러니까 장기로 봐서 결국 자율주행차, 전기차 아니겠냐 이렇게 본다면 만도나 한온 시스템이나 이런 쪽, 또 모비스 좋고요. 그런 쪽에 대한 장기 투자도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의 전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롯데케미칼을 비롯해서 LG와 롯데케미칼 화학주하고 철강주 이쪽은 길게 봤을 때 뭐 바닥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크니클 쪽은 이제 경기 순환 쪽인데, 경기 순환은 이제 중국 경기 좋아지면 좋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도 장기 관점에서는 지금 내서는 뭐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것은 그런 이제 경기랑 상관없이 가는 종목들이 이제 신루타 종목이죠. 신루타 종목은 경기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소위 자체 발광, 우리 그 LED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LED 자체 발광하는 거.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그러니까 뭐 햇빛이 나거나 햇빛이 없거나 상관없이, 햇빛이 나면은 이제 그 반짝대는 게 그렇잖아요, 대개는. 근데 그거 없이 해가 있으나 없으나 자체 발광하는 게 이제 LED 이런 거고, 그걸 이제 우리 그 주식으로 표현한다면, 스스로 크는 기업이라 그럴까? 경기에 도움 없이, 정부의 도움 없이, 아무런 도움 없이 스스로 크는, 자체 발광하는 그런 기업이 신루타 종목이죠, 신루타. 이런 것은 이제, 장기 보관하기 가장 좋은 건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런 이제 부류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NHN, NC소프트 이런 것들, 뭐 그런 비슷한 유예요.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죠, 플랫폼 기업. 그래서 이런 쪽은 이제 우리가 그 플랫폼의 그 어떤 변화만 없다면 장기 관점에서 계속 그 매수 보유하는 게 좋다고요. 네이버, 카카오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도 이제 막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물론 전고점 돌파하면서 매물은 나올 겁니다. 기술적 저항은 있을 거예요. 기술적 저항. 이 기술적 저항은 뭐 감안해서 기술적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뭐 기술적 고점에서 팔 수도 있는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자체 발광 나오는 이런 기업들은 꾸준히 보유하는 그런 전략이 좋죠. 그렇고, 어제 정치 관련주에는 이낙연주에 남선알루미늄, 남아산 쭉 있어요. 남아산은 어제 좀 올랐고, 나머지는 그냥 조금 밀렸죠. 그 전날 많이 급등했다가 어제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그 한교안주, 한창제지, 구일신용도 어제 조금 밀리는 모습. 그 다음에 대신정보를 비롯해서 이 그 유승민주도 또 어제 좀 밀리는 모습. 그저께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안철수, 써니전자, 안내, 다물비트도 이제 조금 보합 정도로 밀리는 모습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에서, 마이크로 바이옴이라 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참 너무 미래를 봐서는 안 되긴 합니다만은, 모든 것이 장내 미생물에 관련되어 있다. 이게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이거든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에 변화를 줌으로써 면역 체계를 강화시킬 수 있고, 아토피 같은 것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작은 이제 염증이라고 하는 거죠. 작은 염증. 그래서 비염 같은 거 이런 거가 이제 큰 염증은 아니고 작은 염증인데, 이 작은 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병이 혈액순환 같은 게 잘 안 된다. 이게 만병의 근원이다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면서 몸 자체를 이제 원천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쪽인데, 관련해서 비피도, 네오크레마 이거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전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 신규 상장 아닌 종목도 좀 있는데, 어쨌든 어제는 이렇게 비피도는 보합, 네오크레마 마이너스였는데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중항체 종목
다음에 텔콘을 비롯해서 우리 그 뭡니까 이거 이제 비보존의 그 오피란제린 이게 이제 12월 달에 임상 결과 나온다라는 거죠. 오피란제린 비마약성 진통제 이것도 좀 또 하여튼 텔콘도 조금 조정받았는데 위치가 나쁘진 않아요. 뭐 메지온 많이 올랐죠. 헬릭스미스는 실패했는데 지금 그렇고 그래서 오스코텍을 비롯 이런 종목들도 지금 신약주로서는 괜찮습니다. 셀리드도 뭐 나쁘지 않고 또 이제 그 치매주로 지난번에 아이큐어가 이제 셀트리온과 이제 뭐 같이 한다라는 거죠. 패치제, 치매 패치제, 그다음에 셀리버리, 명문제약, 메디프론. 셀리버리는 다 아시겠지만 파킨슨병 쪽이죠. 파킨슨병. 요거가 지금 뭐 수출할 수 있다. 대형 수출이 나올 것이다. 라이센스 아웃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는 이제 셀트리온 20만원 오고 나니까 역시 조금 좀 처지는 모습이죠. IT 쪽은 좋은데 조금 이게 약한 면이 있습니다. 어제 동진세미켄 솔브레인 후성 같은 것도 위치 좋다 그랬는데 위치는 좋았어요. 근데 올라가는 게 강하진 않더라고요. 이오테크닉스 원이 가입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고 또 비메모리 LB세미콘 넵스 이쪽은 너무 많이 내렸어. 오히려 힘이 꺾여버렸다. 그동안에 아주 대시세를 내고 온 다음에 비메모리는 이제 힘이 좀 꺾여버리는 그런 모습 같고 오히려 뭐 KH바텍 같은 것은 이번에 이제 폴리올폰 이후에 그 껍데기 만드는 회사인데 원래는 KH바텍 이게 아주 가장 급등이 났죠. 그랬고 남북 경협주는 너무 조용합니다. 아직 재료가 안 나와가지고 계속 그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트럼프 눈치, 김정은 눈치, 또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할지 모른다. 뭐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보합이야, 보합. 부산산업도 0%, 일신석재도 0%, 아난티도 0%, 용평리조트도 0%. 대표 종목이 다 0%야. 인디에프도 0%, 신원도 0%, 좋은 사람들은 마이너스 0%. 이게 보면은 참 시장이 거짓말 안 해. 지금 이제 남북주들은 어제 보면은 대표 종목들이 다 0%야. 이게 대표 종목인데 푸른 기술만 마이너스 1%가 나왔고 나머지 다 0%잖아요. 그러니까 얼만큼 사람들이 관망하고 있는가. 여차하면은 사려고 하는데 아직은 팔지도 사지도 않고 있다. 그죠? 남북경협주는 그래서 김정은과 트럼프의 눈치만 보고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 볼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원개발 같은 SOC 종목들이 최근에 좀 떴죠. 우원개발 특수호설 남아토그는 이제 그 정치주로 뜬 것 같고 그다음에 철강주 흐름도 괜찮았고요. 근데 이제 어제는 둘 다 SOC나 철강주나 그러니까 도로 SOC나 철강주나 어제는 다 조금 보합 정도, 약보합 정도였다. 그리고 조선기자재 종목으로 태광, 승강밴드, 동성하인텍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화끈하게 올라오지 못하는 게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악재라 그런다면 지난번에 삼성중공업이 그 해양 플랜트 다시 반납한다 요 얘기가 있었고 또 그 대우조선하고 현대중공업의 합병 문제가 자꾸 이제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태클을 건다라는 거 태클을 건다 이게 좀 악재고 또 조선업황이 뭐 화끈하게 개선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아직은 개선되긴 되는데 아주 화끈한 개선은 아니다 하는 거 그것이 단점이죠. 또 미세먼지는 아직까지 뭐 불어오진 않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은 어제 그래도 아시아나항공이 그 가장 현대산업 가장 큰 호재였는데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아시아나 IDT 이런 것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이제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방은 그래서 계속 단기 매매를 합니다. 단기 매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테마가 강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 테마가 강하게 움직이면 좀 사서 한 2주나 3주 정도 보유하게 되면은 대박이 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서 지금은 지수는 좋은데 지수는 괜찮은데 개별주가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개별주가 지속적으로 오르지 못하고 있다. 정치주가 반짝했다 다음날 안 오르 이런 이제 상황이라서 주로 좀 단기 매매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이런 식으로 단기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엊그제도 BP도 요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 그랬죠. 요것도 요게 이제 매수 문자 보낸 거, 매도 문자 보낸 건데 당일치기에서 7.2% 수익.
그것도 괜찮죠. 당일치기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신신제약은 2박 3일 했죠. 그래서 14% 수익. 매수 문자 꼭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매수. 물론 매수 문자 안 보내는 종목도 있어요. 중간에 요런 거 좋습니다. 요런 거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이 그냥 자율적으로 하도록 계속 문자 보낼 수 없으니까 그렇게 쭉 방송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특히 이제 아침 방송 시간에 주로 많이 말씀드리는데 어제는 제가 단기 매매 안 했어요. 어제는 안 했어요. 어제는 워낙 좀 별로 좀 뜨는 게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계속 단기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신신제약은 2박 3일에 14%를 냈는데 문자는 이렇게 나가죠. 항상 이제 목표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3저가 이렇게 나갑니다. 얼마에 매수해라 해가지고 요것도 14% 수익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텔콘도 요건 3박 4일이었어요. 18% 수익이 났는데 이 텔콘은 좀 아쉬웠던 게 우리가 매수를 6,500원에 샀단 말이죠. 6,500원. 근데 이게 1,800원까지 갔잖아, 단기에. 그래서 조금 더 들고 있으면 크게 좀 대박이 났을 텐데 조금 빨리 팔았어요. 원래 목표가를 좀 짧게 잡아가지고 7,700원에 매도하자 잡아가지고 목표가 돌파하니까 그냥 왜냐하면 그 목표가를 미리 보내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갈 것 같은데 목표가를 미리 보내줬으니까 거기서 이제 팔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팔아줘야. 그래서 그냥 매도했는데 매도하고도 뭐 날라갔어요. 날라가서 이제 1,800원까지 가는 그런 모습 보였죠. 텔코는 다시 이제 우리가 공략하려고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건 힘이 좋았기 때문에 그 텔콘 주변에 계속 그 끈적끈적한 매수세가 맴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오스코텍도 이게 굉장히 재료가 많은 종목이라서 이것도 10% 수익 내고 팔았는데 요거는 11월 4일이니까 조금 됐나요? 11월 4일날 사가지고 이건 이제 11월 5일날 이것도 1박 2일에 팔았네. 1박 2일에 팔았는데 요거는 재료가 많은 그 파이프라인이 많은 종목이라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접근하려고 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코리아 스키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 그냥 수수망 이제 팔아버렸는데 어제 좀 올랐죠. 어제 코리아 스키트 어제 올랐죠. PCB에서 가장 차트가 좋은 모습이었는데 조금 들고 있을 거 그랬나요? 요거 또 10월 31일에 산 거라서 뭐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지겨워서 죽었겠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뭐 어제 좀 올라가더라고요. 자, 하여튼 뭐 그렇다라는 거. 그런 흐름이니까 이제 여러분들 우리 방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단기 매매 하면서 결국 지금은 이제 남북주는 재료가 나올 때까지 존버 전략. 그다음에 바이오는 인기 종목 중심으로 단기 매매. 자, 정치주는 이제 집중 관찰. 그런 정도로 대응하면 될 것 같고, IT 부품 소재는 조금 길게 봐야 됩니다. 이거는 조금 길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길게 보는 종목 몇 종목 정도에서 이제 한두 개 정도 골라가지고 좀 길게 가져가는 펀드멘탈이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채팅을 안 열어놨나? 조용하시네. 아닌데, 열어놨는데. 글쎄, 남북주 재료는 제가 볼 때 제 느낌으로는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 않아요. 아까도 쭉 했지만,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나올 것 같아요. 남북주 재료가. 제 감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촉으로는. 그래서, 남북주하고 빨리 죽죠? 남북주는 트럼프하고 김정은 입에 달렸다라는 거 계속 보고 있어야죠, 예. 드랑님, 아침에 일찍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